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고양시 덕양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한쪽은 고양시 일산 쪽으로 빠지는 건데요. 불박차는 처음부터 4차로로 해서 바깥으로 일산 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요. 잘 가다가 앞에 나가는 길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2차로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서 1차로 쪽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런데 꽝! 나 조금 전에 나가는 길 1차로 트럭하고 여유있게 나갔는데 뭐지? 영문도 모르는 채 사고를 당한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 2, 3차로에서 두 개 차로는 일산이고요. 두 개 차로는 덕양 쪽입니다. 불박차 쭉 가다가 트럭과 여유있게 1차로로 바꾸는데 뭐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일산 쪽으로 잘 빠지고 있죠. 잘 빠지고 있고 트럭을 지나쳤고 여유있죠. 근데 뒤에서부터 직진하다가 쭉 트럭 옆에 저 직진차로 덕양 쪽으로 빠질 듯이 하다 여기서 깜빡이 키더니 뒤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속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못 맞췄죠. 불박차가 이미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 차는 자칫 잘못했으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플라스틱 탄력봉 저 두두두두두두두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일산 쪽으로 빠지려면 미리 빠졌어야죠. 그 차는 덕양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깜짝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차 들어오는 거 몰랐어요. 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 차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 상대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둘 다 변경하던 중이잖아요. 동시 변경인데 우리 차가 뒤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새치기 좀 하려고 한 것도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원래는 50대 50인데 60대 40입니다. 기분 나쁘시다고요? 알았어요. 70대 30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동시 변경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조건을 말합니다. 1, 2, 3차로에서요. 1차로 차가 2차로, 3차로 차가 2차로 서로 비어있는 차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동시에 같이 들어왔어요. 우연히. 둘 다 깜빡이 켜고 차로에 2차로 차가 비어있네. 3차로 차 이쪽에 비어있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서로 운이 나빴던 거죠. 그런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깜빡이 켜고 한쪽은 안 켜고 또는 한쪽이 먼저 들어오고 한쪽이 나중에 들어오고 그럴 때는 70대 30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동시 변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잘 나타났죠. 불박차가 여기서요. 트럭 앞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걸 뭘 보면 되냐면요. 요 차선이요. 차선의 위치가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나중에 차선 위치가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 내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죠. 근데 그건 깜빡이 켰어요. 깜빡이 뒤에서 킨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 앞쪽에서 미리 켜고 진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먼저 켜고요. 그리고 직접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사이드 미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가 꼭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요. 그래서 볼록 거울 조그맣게 달아놓은 경우 있죠. 볼록 거울로 더 많이 보이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개를 좀 숙여서 보면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고개 돌려서 보는 거죠. 숄더 체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차는 그냥 다른 차들이 저 보세요. 여기 차들이 쭉 있잖아요. 원래 이 차는요. 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빵 달려갖고 새치기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뒤에서.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가 2차로로 오다가 1차로 바꾼 거 그게 잘못일까요? 점선 구간입니다. 2차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트럭과 여유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깜빡깜빡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은 불박차 운전자는 깜빡 켜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면은 들리네 조그맣게 들리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박차가 깜빡이를 안 켰다 칩시다. 깜빡이 안 켰으면 그 깜빡이 안 켜기 잘못일까요? 깜빡이는 어떤 차에 대해서? 요 차. 요 트럭에 대해서는 깜빡이 안 켜고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트럭과 사고 났으면은 그럼 깜빡이 안 켜기 잘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불박차의 깜빡이가 이 차는 안 보이죠. 저 차는 트럭에 가려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불박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일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저 뒤에 줄을 섰어야죠. 게다가 이번 사고 현장은 제한 속도가 달라요. 자, 이쪽은 쌩쌩 달리는 길이죠. 이쪽은 원래. 근데 여기는 40. 나가는 길은 40. 그래 거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나가서 진출로 나갈 때 그때는 천천히 나가야 되죠. 그 뒤에 다 막히는데 한 1km가 될지 500m가 될지 300m가 될지 저 뒤에 저 길로 들어왔어야 돼. 저 길로. 근데 여기서 수백 미터를 빡 내갖고 이 많은 차들보다 새치기 하려고. 이럴 때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아 저렇게 새치기 했는데 저 차를 갖다가 60대 40, 70대 30이면 저 차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저런 얌체 차량을 보호해줘서 되겠습니까? 그건 정의롭지 않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 아주 저 얌체 차량, 저 얌체 차량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50m 우회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진출로에서는 미리 오른쪽 차로를 타야 되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어디서 나가지?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이제 한 1km, 2km 남았나? 그럴 때 미리 제일 바깥 차로로 가다가 여기 맞다. 그럼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니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도 넓은 길에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출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앞으로 가다 이제 우회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어서 250m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해서 250m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자,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진출도로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대. 자, 어허.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타다가 오른쪽 나가라. 미리부터 준비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차가 미리 나오지 않고 여기다 하면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1차로 차가 그렇게 빠르게 달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조심했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대인, 다친 거 치료 안 받고 그리고 렌트 안 하고 렌트카 안 빌리고 그냥 차만 고치는 걸 하면 대물만 하면 100대 0도 생각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는 미리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3차로 들어가다가 3차로 요차입니다. 요차. 3차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 빠졌죠? 이제 아직까지 1차로예요. 빠져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 차 들어오는 게 보이겠습니까? 불박차 빠질 때 이 차가 조금 앞에 있죠? 앞에 있지만 이 차는 1차로예요. 나는 3차로, 4차로 빠질 거고요. 자, 여기서
저 차가 조금 앞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광각 렌즈라서 나보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몇 미터 차이도 안 나요. 불박차는 완전히 빠지죠. 빠지는데 이때 저 차가 눈에 들어올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중이죠. 도는 중에 이쪽을 볼 이유가 없죠. 나는 4차로로 빠지는데 1차로 차가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나는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1차로 차를 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쪽을 보면은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대차가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마침 요 A 필레에 가려서 안 보일 각도이기도 하고요. 또 봐야 될 이유도 없고요. 빠져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선 밟죠? 그리고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킨 건 불박차 운전자에 안 보입니다. 이거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들면 뭔가요? 상대차. 쉽게 표현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때를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1차로 차를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 차가 달려들 때 나는 이미 시선이 저 앞쪽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채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보이죠? 운전자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사고 나는 순간 악 할 텐데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기가 아니라 사고는 여기쯤에서 났고 여기 차가 지금 들어오지만은 막상 사고는 이만큼 가수 사고 날 겁니다. 불박차가 지나는데 상대차가 때릴 겁니다. 보시죠. 블랙박스의 요차가 여기 보이죠? 하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요차가 열리 들어올 겁니다. 불박차가 여기 지날 때 지나가는 불박차 옆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서 으악 소리가 나올 겁니다. 결국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를 보이지도 못하고 뭔가 부딪히니까 으악 하게 될 텐데요. 보시죠. 딱 거기 상대 차가 급하게 꺾고 들어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급하게 요거랑 부딪힐까봐 요 탄력봉 플러스 탄력봉과 부딪힐까봐 급히 꺾고 들어오면서 속도는 뚝 떨어지고 불박차는 지나가면서 옆을 때립니다. 안 보인 차가 나를 때리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불박차 운전자는 이쪽을 보면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돼요. 보이는데 왜 못 피했느냐? 직접 타보세요. 저기 보이나? 안 보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다가와서 때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다쳤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요. 차 고치는 동안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렌터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연히 이 차의 100% 책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왼쪽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근데 그곳은 중앙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차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어디다 대지? 자리가 어디가 날까?
에휴,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겠다. 꽝! 불박차가 비상등 켜고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쾅.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여기서 비상등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쾅.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계속 역주행하고 있었고요. 불박차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중앙선이 끊겨 있어요. 아,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비상등 켜면서 좌회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랑 쾅. 이번 사고에도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는 점선 중앙선 거길 넘어 좌회전했어요. 전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거죠. 근데 상대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왔으니까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선 거기서 비상등 켜고 바로 꺾은 거 불박차도 잘못했습니다. 불박차에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가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갔는데요. 점선이 아닌 실선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선의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 것은 불법 좌회전이죠.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에 오다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몇 대 몇으로 보나요? 대체로 뒤에서 역주행해 온 오토바이를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맞은편에 차 안 오면 그리고 또 경찰관 없으면 경찰 있으면 안 해요. 경찰 없으면 맞은편에 차 안 오네. 그럼 나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좌회전 꺾는 차들이 종종 있죠.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역주행을 계속해왔어요. 위반을 계속해온 겁니다. 앞차는 지금 막 위반하는 거, 뒷차는 아까부터 위반해왔고 아까부터 오랫동안 역주행해오는 거. 역주행할 차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따라서 앞차가 불법 좌회전, 뒷차가 역주행일 때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뒷차 잘못을 60 또는 70, 앞차 잘못을 30 또는 40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중앙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점선이죠. 점선을 넘어가는 데 사고 난 겁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실선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가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넘어가도 되죠. 점선은 끊겼으니까요. 그런데 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손 들어보세요. 헷갈리시죠? 옛날에는 됐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넘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되돌아와야 된다.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거 뭔가요? 앞에 차가 느리게 갈 때 좁은 길에서 계속 앞차가 느리게 가는데 내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난 좀 시속 60도로에서 앞에 경운기 같은 거 또는 트랙터 같은 거 그런 게 시속 20으로 덜덜덜덜덜덜 가요.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점선인 곳에서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넘어서 추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월.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좌회전은 되돌아오지 않을 거죠. 따라서 점선인 중앙선에서 좌회전은 안 되는 겁니다. 불법 좌회전이에요.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점선인 중앙선에 넘어갔으니까 나는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대 0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선의 중앙선에서도 좌회전은 안 됩니다. 따라서 앞차도 불법 좌회전이에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불법 좌회전한 겁니다. 만일 이곳이 중앙선이 완전히 끊긴 곳이라면 그럼 여기 정지선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중앙선 끊기고 정지선이 있으면 그때는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때 뒤쪽을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맞으면 차 안 오면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사고 났으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좌회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리게.
여기는 그냥 실선으로 쭉 이어놓든가 아니면 완전히 끊어놓은 통에 써야 되는데 시설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질 때 왜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했느냐?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 상대편 보험사에서 말하는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불박차가 비상등이 아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다 그러면 중앙선도 끊겼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랬으면 80대 20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불박차는 좌회전 깜빡이를 미리 킨 게 아니고 비상등 켜고 넘어갔어요. 바로 요 근처에서.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70대 30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 있던 차가 출발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죠. 앞으로 쭉 갈 때는 내가 가는 방향의 앞쪽과 옆에 나의 시야 이만큼만 살펴보면 됩니다. 내 앞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횡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옆에 서 있던 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만큼을 봐야 되는데요. 뒤쪽은 안 봐도 되죠. 뒤쪽은 후진할 때 그리고 내가 진로 변경할 때 그럴 때는 보지만은 평소에는 앞을 보면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섰다가 출발할 때는 앞만 보면 안 돼요. 왜? 뒤에서 차가 오니까요. 정차 후 출발일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토바이가 섰다가 출발하면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아주 멋진 곳인데요. 저기 왼쪽에 오토바이가 허허 지나가는데 왼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역방향으로 서 있었어요. 역방향. 오토바이 서 있었고요. 불박차 지나가는데 꽝.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지나가는데 왜 서 있던 오토바이가 날 때려요? 내 뒤를 왜 때려요? 제 잘못 없지요.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사는 아니에요. 여기 중앙선이 없잖아요. 중앙선이 없는 데는 길 전체를 다 봐야죠. 저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저 오토바이 보면은 저 오토바이 봤으면은 미리 오토바이 조심했어야죠. 오토바이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방어전했어야죠. 불박차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중앙선이 없으니까 길 건너편까지 전부 다 조심했어야죠. 하면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즉 자동차에게도 20%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중앙선 넘어서면 100대 0이지만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80대 20이다라고 하는데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불박차의 과실은 중앙선이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불박차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만일 이것이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곳인데 저 앞에 오토바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오토바이가 움직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저 오토바이 움직이네. 그럼 내가 속도를 좀 줄여야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야 됐다고 내가 빵 해줄까? 그렇게 조심할 수 있겠지만 이곳은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식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예요. 역방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섰다가 출발한 차는 만약에 불박차랑 같은 방향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섰다가 출발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뒤를 확인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에서는 더 넓게 볼 수 있죠. 더 넓게 맞은편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뒤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 소리가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섰다가 출발할 때는 눈으로도 확인해야 되고 귀로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는 포장 상태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럼 바퀴 부는 소리 들릴 거고요. 귀로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발을 천천히 움직이더니 불박차 운전자가 이 상황을 봤다 하더라도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때는 속도가 안 나죠. 발로 할 때는 불박차 지나간 다음에 나오겠지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불박차가 멈춰서 오토바이 먼저 가세요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길 건너편에 있는 오토바이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지마 하면서 빵 해야 되나요? 당연히 오토바이가 불박차 지나간 다음에 여기 시커멓게 중앙선은 없지만 이 중앙을 토대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오토바이가 넘어오려고 그러면 더 조심했어야죠. 주변을 살폈어야죠. 그런데 오토바이가 발을 지치더니 이 간격이 여유가 있어 보이죠? 막상 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무척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렌즈가 저기까지 보입니다. 저 멀리 바닥까지 와이드, 광각 렌즈예요. 광각 렌즈는 옆으로도 멀리 보이고요. 앞도 멀리 보입니다. 요거 실질적으로 무진장 가까워요.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에서 여기서 발로 지치니까 발로 지치고 나 지나가면 되지 하는데 들어오면은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차라면 같은 방향에 있던 오토바이라면 오토바이가 움직이고 있네. 그럼 내 앞으로 들어올지도 모르지. 그럼 내가 빵 해줘야지. 건너편이에요. 중앙선은 없지만 건너편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제서 발을 지치기 시작할 때 불박차가 거기서 빵 하면 동네 시끄러지죠.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이면도로 넓은 데 많습니다. 저 건너편에 식당 많아요. 거기 오토바이 많아요. 오토바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오토바이가 지뢰밭은 아니죠. 도로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에 건너편에 오토바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나는 달리던 속도가 있는데 이제서 움직이는 저 오토바이에 대해서 내가 멈춰야 될까요? 내가 빵 해야 될까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는 엉망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제대로 확립되지 못할 겁니다. 이 사고 당연히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 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백대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백대용도 있어요. 내가 현장에 먼저 들어가서 막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교차로 들어갈 때는 상대차가 저 멀리 100m 뒤에 있었어요. 근데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저 100m 뒤에 있던 차가 부앙 시속 150km 와서 날 들이받으면 그런 경우 100대 0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6대 4, 7대 3, 8대 2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고 상대가 엄청 빠르지 않은 사고인데요.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와서 저기서 교차로를 지나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여길 지나야 되는데요. 차들이 막혀있죠?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저 차 지나가고 그쪽에 차들이 막히니까 왼쪽 차가 양보해주네. 양보해줘서 들어가려는데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지금 요 차 지나가고요. 요 차 지나가고 요 뒤에 차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나는 저기 차가 막히니까 아이, 먼저 가세요 하면서 양보를 해줘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동차가 양보해서 지나가는데 거기서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오토바이 없던 오토바이였는데 아까 오토바이 없었어요? 이거 백대형 맞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라도. 그런데 우리 차 보험사는 아니에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백대형이 어디 있어요? 불박차도 20 내지 30% 잘못됐습니다. 오토바이가 7, 80, 불박차 2, 30.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오토바이 헬멧도 안 썼고요. 보험도 안 들었고요. 이 100대형이죠. 그냥 내 차에 보세서 나한테 100% 다 해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한테 나중에 부상권 청구하세요. 아니야, 100대형은 아니에요. 우리 보험사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불박차에도 20, 30% 있다고 그러고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다 그러고 도대체 저 오토바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불박차 운전자가 자동차가 양보해줬어요. 여기는 차 한 대씩 다니는 곳이에요. 양보해주니까 내가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역주행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20, 30% 잘못이에요? 하여튼 신호등 없는 교차로잖아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나요? 불박차가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한 거, 그럴 때가 잘못입니다. 저곳은 신호등이 없으니까 앞에 차가 막히면 오토바이가 툭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에 대비했어야 된다. 그게 잘못인가요? 역주행해 오는 오토바이가 있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 하더라도 길이 막히고 옆에서 어차피 내가 가더라도 앞에 막혀 있으니까 네 가세요 멈춰줬어요. 그럼 가죠. 갈 때 혹시 이쪽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 보고 나오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쪽 차가 양보를 해주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고개로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어디를 보나요? 이쪽을 보죠. 여기에서 건너갈 거예요. 자, 이 차가 지나갈 겁니다. 이 차 지나가고 이쪽 차는 양보를 해줘요. 그래서 갑니다. 이래 나갈 때 여기 보면 오토바이 오는 게 여기 유리에 비치긴 하지만 이쪽 유리창을 보나요? 안 보죠. 안 보고 불박차는 이 차 지나가고 혹시 이렇게 온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 차 가고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에 차가 없으면 쭉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저걸 예상할 수 있나요? 못하죠. 불박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편 불박차는 그 차 운전자 오토바이 헬멧도 안 썼어요. 헬멧은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헬멧 안 쓴 거 또는 헬멧이 벗겨진 거,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붕 떴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을 때 그때 왜 헬멧을 안 썼느냐, 헬멧 토큰을 안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10%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지켜서 가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한 차랑 꽝 붙였어요. 붕 떴다 떨어지면서 머리 다쳐서 사망하거나 머리 다쳐서 식물인간 되거나 왜 헬멧을 안 썼느냐, 그럴 때는 안전모에 대해서 10%를 하지만 단순한 사고일 때는 안전모 안 쓴 것은 과실비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가려는데 저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미리 보였다 그러면 대비를 했겠죠. 양보해준 차에 가려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고 역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에 대해서까지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토바이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 차들 많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갓길로도 가고 또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앞으로 쑥 들어왔다가 예측 출발하는 오토바이들도 있고 오토바이는 나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사고 나면 아유 오토바이는 무조건 내가 잘못이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무척 억울해하는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해서 쭉 가는데 속도는 60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서 앞에서 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많이 다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 거기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도로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도로 횡단하듯이 저는 날벼락 당했어요. 이거 100대 0이죠? 그러는데 상대편을 보면 아니에요. 이거 100대 0이라 단정 못합니다. 이거는 앞에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90대 10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100대 0일지 90대 10일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에게 잘못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오토바이가 1차로를 가다가 2차로로 가는데요. 오토바이는 2개 차로가 있으면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되는데 왜 1차로로 왔느냐?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 오토바이 2만 원이죠. 범칙금과는 별개고요. 아까 1차로로 왔던 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금 오토바이 정상적으로 2차로로 들어왔죠. 2차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저 차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다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죠. 보이긴 보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저기서 보이는 파란 차가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뻔히 보이는데 저거 예상을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잘 보시면요. 상대차가 저쪽에 서 있죠? 왜 서 있을까요? 여기 흰색 차 보내주고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 선, 무슨 선인가요 이거? 실선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습니다. 한쪽은 점선, 한쪽은 실선.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럴 때 헷갈려. 어느 한쪽에서는 나갈 수 있고 어느 쪽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갈 수 있나요? 이쪽에서, 뚫린 쪽에서. 이 점선, 여기 뚫렸잖아요. 뚫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파란 차는 여기 막혔잖아요. 실선은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진입 금지죠. 이 차는 이 실선을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막힌 곳에서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저기를 들어오는 것은 들어가지 말랐는데 왜 들어갔느냐? 지시를 어긴 거죠. 따라서 저것은 신호 위반과 같은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차가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오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나서 오토바이 넘어졌어요. 운전자 다쳤어요. 그게 바로 지시 위반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 차가 여기서 이제 2차로 들어갈 때 저 차 안 보였죠? 지금 보여요. 보이는데 서 있어요. 왜 서 있나? 여기 흰색 차 때문에 인지 움직이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저 흰색 차처럼. 제일 바깥 차로로. 들어오지 말라니까 안 들어올 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차가 실선이긴 하지만 경찰관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위반해서 들어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말란 들어오면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이를 무시했어요. 오토바이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차들과 속도를 비교해보죠. 오토바이 쭉 가면서 앞에 가는 차들은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빠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죠. 만일 저곳이
실선 구간이에요. 점선 구간이었다면 저 차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미리 빵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요 흰색 차 지나갈 때 서 있던 흰색 차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는데 당연히 저쪽으로 갈 줄 알았죠. 이번 사고 실선 구간을 침범한 상대차의 지시 위반 사고이면서 오토바이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 3차로입니다. 길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3차로를 정상대로 가고 있었고요.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입니다. 교차로 딱 통과했는데 2차로 앞에 가던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승객이 저 여기 내려주세요. 승객 그 얘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뒤에서 오던 불박차가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차들이랑 속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3차로 가는데 저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에이 예 여기 나오죠.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소년자는 아니 내가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교차로에 녹색 신호였는데 신호 받고 쫙 나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예상도 못했고요.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예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택시의 보험사는 무슨 소리입니까? 택시가 앞에 있었잖아요. 택시가 앞에서 들어오는데 뒤에서 오면서 앞을 잘 보고 방어 운전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택시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택시 60, 불박차 40. 이게 무슨 놈이 60대 40이에요? 불박차 보험사한테 가서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아 말이 좀 안 되네요. 60대 40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70대 30입니다. 택시가 70, 불박차 30이래요. 우리 보험사, 불박차 보험사가 그 말을 들은 불박차 운전자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번 사고 과연 택시 보험사 말대로 60대 40일까요? 아니면 불박차 보험사 말대로 70대 30일까요? 아니면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대 0일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상대차 브레이크 잡았다가 다시 풀고 가죠. 신호는 녹색이죠. 다시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때 비상등치 들어오면서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차가 보세요. 언제 넘어오는지. 아까도 브레이크 등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럼 풀었어요. 또 브레이크 등. 그럼 저 차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한번 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가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한번 잡고 또 거리 유지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차가 이때 들어오는 순간이요. 들어오는 요 순간에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다 차 몇 대 집어넣을 수 있는 세보면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한 15m 될까요? 15m 앞에서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기에서 바로 꺾으면서 여기 쓰지요. 여기 저 차를 멈추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발이 브레이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꽉 누르니까 멈출 수 있지만 풀박차는 달리다가 상대차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나요? 비상등은 아무 소용없죠. 이미 들어왔고 멈춰서 비상등 켜봤자 비상등 미리 켜줘야죠. 비상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뒤를 딱 봐서 차가 없을 때 차가 좀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차가 시속 60으로 달려오면은 들어가면 안 되죠.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겠느냐?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더라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상대차가 처음에 브레이크등 들어왔을 때 이때 브레이크등 들어오는데요. 이때 저 차가 왜 브레이크등 들어왔지? 저 차가 내한테 들어올려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브레이크등 들어오면 혹시 저 앞에 뭐가 있나? 그런 생각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까도 브레이크등이 한 번 들어왔어요. 교차로 지나가기 전에. 저 차는 가끔 브레이크 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때 머리가 얼마나 될까요? 상대차가 3차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고 날 때까지 불과 2초. 시속 60km를 달릴 때 2초 만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3초 만에 멈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시 측 보험사는 아니 앞에서 들어온 거 안 보였느냐. 그리고 또 불박차 보험사도 아이고 도로에서요 바퀴가 구를 때 100대는 없고요. 차로 변경은 급차로 변경은 70대 30이 기본이에요. 거리가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차가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깜빡이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멈출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2차로 가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건 좋아요. 차로 변경해서 앞으로 가주면 괜찮아요. 앞으로 쭉 빠져주면 나도 브레이크 잡아갖고 쭉. 그런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네? 멈췄잖아요. 손님을 내려줘서 급정거하면서 비상등 켰잖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이번 사고는 불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 먹은 겁니다. 내가 마라톤을 잘 뛰고 있는데 내 앞에 저 앞에 가던 사람이 저 앞쪽에서 뛰던 사람이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내 앞으로 슬라이딩 해갖고 딴지 거는 거 똑같아요. 마라톤 할 때 저렇게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상대차가 브레이크 잠깐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갑자기 쑥 들어온 택시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그 신호등을 보고 녹색이면 가고 빨간불이 멈추고 그런데 신호등이 꺼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신호등 꺼져 있으면 지금이 아마 녹색일 거야. 직진 신호일 거야. 나는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 없죠? 신호등이 작동이 안 되면 왜 이러지? 고장난다? 나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되죠. 신호등이 꺼져 있을 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가고 있습니다. 2차로 가던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네요. 멈추네요. 신호등이 꺼져 있고요. 가는데 좌회전 차량 아이고. 이번 사고 불박차는 2차로 차들이 우회전 하려고 멈추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브레이크 잡죠? 앞에 가는 차들이 요 차들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려나 보다. 난 직진할 거니까 직진 쭉 가는데 안 보이던 차가 이때 피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그 불박차로서는 내가 큰 길을 가는데 상대편은 좁은 길이에요. 내가 넓은 길, 상대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에서 갑자기 툭 여기서 좌회전 나온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왕복 4차로고요. 상대는 왕복 2차로고요. 좁은 길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상대편이 100% 잘못한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차요. 좌회전에 들어온 상대차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아까부터 기다리다가 2차로 차들이 양보해줘서 그래서 천천히 들어오는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들이받았잖아요. 저는 선진입했어요. 선진입차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달려온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어느 쪽이 가해 차량일까요?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좌회전에 나온 상대차는 내가 선진입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들어간 건 맞아요. 교차로 네모 박스에. 교차로라는 것은 두 길이 크로스할 때 요 만나지는 점, 공통분모, 그 네모 박스, 거기가 교차로입니다. 상대가 먼저 들어온 거 맞는데요. 하지만 선진입이라는 것은 서로 보이게. 저기 들어오는 차가 있네. 차가 들어오면은 그걸 봤으면 속도를 줄여서 양보해줘야 되죠. 그리고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먼저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저 멀리 있던 차가 나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날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 선진입 우선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이는데도 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왜 양보를 안 했느냐. 그런 경우가 선진입 우선인데요. 이번 사고는 보이나요? 다시 보시죠. 불박차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차 보이나요? 보이면 섰을 텐데 안 보이죠? 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으면은 저기 차 들어오네. 내가 속도 줄여서 먼저 좌회전 시켜줘야지. 먼저 들어온 차 먼저 가세요. 할 텐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가 언제 보이나요? 이때 늦었죠. 왜 안 보였을까요? 여기 서 있는 차들 때문에 2차로 차들 때문에 미리 보이지 않으면 선진입 우선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꺼져 있으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리 보이는 현저한 선진입일 때는 선진입 우선이지만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나오는데요. 26조 1항은 선진입 우선, 2항은 넓은 도로 우선, 그리고 4항에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항은 아니죠? 미리 안 보였으니까 2항. 불박차는 왕복 4차로, 상대차는 왕복 2차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넓은 길이에요. 물러거라! 군자 대로행이다! 대로를 가는 내 차가 우선입니다.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는 잘 보고 넓은 차가 있나 없나 없을 때 나와야 돼요. 상대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보다 조금 뒤에 요새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직진해 오는 2차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2차로 차는 양보해줬지만 여기는 한쪽으로 차가 두 대 다닐 수 있으니까 나오기 전에 멈췄다 들어야 된다. 여기서 쑥 큰 길에 2차로는 차가 섰지만 1차로 차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쑥 나오고 그게 잘못이에요. 따라서 불박차가 큰 길을 갔기 때문에 큰 길 차가 우선입니다. 또 한편 상대차는 좌회전이죠. 직진했으면 여기서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좌회전하려면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직진하는 차보다 좌회전하는 차는 빨리 못 돌죠. 빨리 못 가죠. 그래서 회전하는 차가 직진하는 차에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불박차는 직진, 상대차는 좌회전. 두 가지나 차이 나요. 나 넓은 길이죠. 상대편 좁은 길이죠. 나 직진이죠. 상대편 좌회전이죠. 따라서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해온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길에 가는 차가 먼저 교차를 통과하고 있는데 뒤늦게 좁은 길에서 쫓아와서 때렸으면 그럴 땐 잘못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풀박차로서도 오른쪽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신호등이 없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또 요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죠. 이 횡단보도에 신호등 없는 상태의 횡단보도예요. 보행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리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불박차의 잘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사고에 있어서 차들이 쌩쌩 달릴 때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불박차 잘못 한 10 내지 20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2차로 차들이 막혀 있죠? 서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30%는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좌회전차 70, 직진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